국회 과방위 소속이시기도 예, 하잖아요. 김홍일 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상임위에 출석해서는. 그렇지만 결국 해버렸고요. 지난 금요일에. 그리고 본인 스스로 사임을 해서 탄핵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보도를 종합해보면 대전 MBC 사장이었던 이진숙 전 MBC 기자가 새로운 방통위원장에 선임될 가능성이 높다, 임명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빠르면 오늘 임명된다는 건데요. 일사천리입니다. 이틀 만에 이게 다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죠. 네. 뭐 김홍일 위원장 사퇴가 김홍일 사퇴가 아니라 네. 윤 대통령의 네. 그런 지침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요. 예. 나라 운영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나라가 망가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상식을 얘기하는데 김홍일 이상인 두 사람이 이제 방송통신위원회 네. 거기 뭐 주파수 뭐 허가도 내주고 네. 뭐 방송 인허가도 하고 뭐 이사 선임도 하고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이게 합의제 5명이 모여서 합의 독임제 무슨 통일부 장관이다 국방부 장관이다 장관이 결재 1인 독임제라 그러죠. 네. 이건 합의제예요. 근데 두 사람이 모여서 무려 이번에 KBS 이사, MBC, 뭐 EBS 뭐 등등 다 이제 절차를 진행했단 네. 말이죠. KBS 사장도 바꿨고 YTN도 팔았고 네. 이런 거를 두 사람이 하는데 방송통신위원회 정원은 5명이에요. 우리가 가령 무슨 뭐 마을 회의를 하든 아니면 학생 친목 모임을 하든 회원이 5명이면 어떤 의사 회의를 하려면 3명은 모여야 돼요. 그렇습니다. 3명은 모여서 2명은 찬성을 해야 5명 회원들한테 우리가 너희들이 안 와서 3명이 모여서 2명이 결정했다. 안 왔으니까 따를 수 있죠. 네. 근데 5명인데 2명이 모여가지고 3명이 안 왔으니까 네. 우리끼리 결정한다. 네. 이게 탄핵 사유거든요. 네. 이걸 중요한 결정을 77건이나 해버렸다. 해치웠단 말이죠. 네. 그리고 이것을 지금 탄핵하고 한 거에 대해서 지금 이거 역시 이제 입법 쿠데타다, 입법 네. 폭력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게 상식입니까? 제가 그래서 이건 70년 만에 지난번에 김홍일 그 방송위원장이 국회 왔을 때 지난주에 네. 토마스 페인의 상식론을 읽어본 적이 있어? 네, 물어봤어요. 읽은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읽고 안 읽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상식 7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3선 개헌을 국회에서 밀어붙였는데 그때 국회의원이 203명이 203명이에요. 근데 그 개헌안이 135명이 찬성했어요. 네. 그런데 공교롭게 203명의 3분의 2는 135.3333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장이 135명이니까 이 개헌안은 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하고 땅땅땅 쳤어요. 네. 근데 그 다음날 다시 회의를 열어서 135.333에서 이거는 소수점이야 4452이니까 이거 숫자 빼고 135명으로 가결됐습니다 하고 박매일 이게 유명한 부끄러운 우리 헌정사에서 5점인데요. 그거나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합의제 기구를 2명이 모여서 우물딱주물딱 이렇게 밀고 가는 거나 이 2명이 이 KBS, MBC, YTN 등등 방송을 장악해가는 이거 그래서 연성 독재고 백색 파시즘이고 극우 독재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거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상식의 파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승만 4.4.5입 개헌이나 방통위 2인 상황이나 똑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거의 같은 수준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상식을 파괴하고 있는 이 정권에 대한 저항으로 국회에 대한 탄핵 청원을 지금 100만 아마 200만을 향해서 갈 겁니다. 그러면서 탄핵이 이제 상식이 되고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진숙 전 기자는 정수장학회의 최필립 이사장을 만나가지고 MBC 지분 매각 계획과 관련해서 논의한 비밀 문서가 발각이 됐는데 결국 그 보도한 기자만 처벌받고 이 사람들은 전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이진숙 전 사장이 방통위원장이 되어서 MBC 민영화 또는 MBC의 지분 매각을 통해서 결국 다른 사기업에 팔아넘기려고 한다면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뭐 인사청문회를 하게 될 테니까요. 이제 조목조목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네, 하여간 뭐 그 과거에 여러 가지 문제적인 발언과 정치적으로 문제가 많았던 분인데 그런데 그 얘기도 합니다. 방통위원장은 그래도 좀 정치적으로 독립된 분이 해야 되지 않겠냐. 정치인 출신 어디에 출마했던 분 이런 안타까운 거는요. 예. 그래서 21대 국회 180석이고 예.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있었고. 네. 그때 방송 3법 처리 못한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진짜 그 문재인 정부 때 조금만 잘해줬더라면 지금 역사가 많이 남북 관계도 그렇고 예, 방송도 그렇고 노동 관계도 그렇습니다. 예, 노란봉투법도 그때 예, 방송법도 그때 예,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도 그때 했더라면 지금 우리가 굉장히 다른 역사에서 살고 있고 사실 그게 촛불혁명의 정신이었던 것인데 그게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서 굉장히 국민들이 다시 또 불행해지고 있고 또 광장에 서서 다시 또 촛불혁명에 나서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기본적으로 정세에 대해서 낙관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온 게 지도자들 때문입니까? 우리 국민의 희생, 국민의 피와 눈물로 왔습니다. 대한민국 산업화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 국면 또한 과거에 어목했던 시절에 비하면 그건 뭐 발전이다. 그거에 비하면 그래도 뭐 이건 우리 헤쳐나갈 수 있는 거죠. 예. 그나마 유튜브가 있어서 다행이시죠. 맞습니다. 장윤선 취재 편의점이 지금 많이 커졌잖아요. 저도 많이 커졌습니다. 저도 좀 기여를 했어요 여기 와서. 그럼요. 많은 기여. 저 조회수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유튜브 세상이 됐는데 그만큼 이제 열린 세상이 된 거고 그런 점에서 아무리 방송 장악 해봐야. 안 봅니다. 예. 안 된다. KBS는 저는 박민 사장은 사실상 이 배임입니다. 왜냐하면요, 뭐 더 라이브 잘 나가던 프로그램들 막 다 교체하고 없애버리고 하면서 그 동접자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조회수도 떨어지고 거기는 거의 몇백 명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없는 방송이 돼버렸습니다. 오히려 저희 같은 프로그램이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사실 KBS 구성원들이 장윤선 기자를 위해서는 잘 된 상황이네. 아니 제가 잘 되는 것보다 나라가 잘 맞습니다. 제가 잘 되는 게 언론은 특히 방송은 전파잖아요. 전파는 누구 사유물이 아니에요. 공중의 공유물이잖아요. 공공의 이익에 봉사하고 그렇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권의 이익이나 당파 또는 사익에 그래서 MBC 민영화도 거기에 이제 걸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BBC를 1년 동안 들여다본 적이 있었습니다. 80년대. 근데 이 공익의 수탁자라는 개념입니다. 영국인 5천만 명의 영국인의 공익을 위임 수탁받은 기관이 이제 BBC다라는 것이고 처음에는 거기도 정권 보수당 노동당이 번갈아 집권하면서 외풍에 시달렸는데 그런 과정을 겪어서 이제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공정한 그런 방송 그 제도가 이제 정비가 된 거죠. 그게 이제 방송법 정비인데 이번에 이제 방송법 처리하는데 그거 역시 이제 또 거부권 장벽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앞서 이제 그 국정 운영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동관 위원장이 석 달짜리 장관이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그리고 또 장관급이죠. 방통위원장이. 그리고 김홍일 위원장은 6개월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장관급 인사를 석 달 만에 훅훅, 6개월 만에 훅훅 이게 필요에 따라서 갈아치우는 방식. 상식을 벗어난 거죠. 국정 운영을 국민의 눈높이에 상식에 본인이 내걸었던 상식과 공정의 눈높이에서 수행하려고 해야 할 터인데 그것이 좀 마구잡이식 국정 운영인 것 같아요. 아유, 참 답답한 상황이 좀 도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2년 정도 지났고 앞으로 3년 정도 남아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참 저희도 공익의 수탁자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보도하면서 현장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선 취재 편의점의 날로 발전을 기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예. 세트입니다. 그러니까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저 이제 월요일 날 새벽에 이제 미국에서 왔죠, 워싱턴에. 짧은 기간이었지만 월화수목 4일간 40여 명을 만났더라고요. 쭉 세례니까 조찬, 오찬, 만찬 뭐 시간 1시간별로. 그래서 의회 의원들, 그다음에 행정부 관계자들, 싱크탱크 민간 전문가 만나면서 민주공화 양당 다. 예. 한국의 위상을, 한국의 그 존재감을 확인하면서 예. 한편으로 참, 야, 우리 국내 정치만 조금 안정되고 네. 정말 상식에 입각해서 돌아가면 얼마나 훌륭한 나라가 되겠는가. 네.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기업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 미국 입장에서는 삼성, SK가 1,000억 불 넘게 이렇게 투자 계획 밝히고 한 거에 대해서 뭐 조야에 있는 사람들 머릿속에 다 박혀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미국보다 잘 사는 나라다. 예. 이런 이미지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 북핵 문제, 한반도 평화 안정 얘기하니까 이게 이제 언밸런스인 거죠. 전체가 이제 부족한데 전 결론적으로 정치가 중요하고 정치가 상식을 회복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도약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가장 그 인상적인 얘기는 극우 독재의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같다. 이명박, 박근혜. 더는 용납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검사들이 이렇게 집단 반발하면서 나라 전체를 뒤흔드는 방식의 정치 행위도 더 이상은 용납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국민들이 특히 분당국 지도자는 역사와 대화를 해야 합니다. 역사에 뭐라고 기록되겠습니까? 권력은 짧습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그럼 전직 대통령 윤석열 될 거예요.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뭐라고 기록될 것인가? 지금 다시 한번 길거리에 지나다니기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정치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얼마나 비판을 받겠습니까? 국민 무서워서 문박 출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저희가 3분 4초 길게 더 이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